금융투자, 주식투자에 다 지쳐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간다고 하지 저성장에 고물가에 실물 자산에 투자해라. 지금 확실한 추세는 안전자산으로 많이 맞아요. 관심이 쏠리고 네네네. 소액도 다 가능하죠. 5,000원부터 가나? 5,000원부터.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금융위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은 네. 국내 자산, 국내 투자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뭐 거래가 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규모는 매우 크기 때문에 연간 뭐 한 30조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빌딩만. 그러니까 빌딩만? 결코 작은 시장은 아니에요. 엄청나네. 네. 그리고 뭐 조그만 땅덩어리에 엄청 지원한다 보다 우리가. 네. 땅과 건물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국내만 해도 시장은 정말 작지는 않지만 네. 뭐 저희가 그 사이에 또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작년 9월에 해외에서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게끔 예. 그 나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요. 아하. 지금은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말씀하신 해외 자산들 또 해외 투자자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좀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수익을 좀 가져가 보신 분들은 반응이 어때요? 고객들 반응은?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재투자율이 저희가 81%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내가 돈을 벌어봤어야 된다. 그 수익률이 지금 두 자릿수가 나오니까 뭐 수익률이 요즘 얼마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지. 한 지금 연한산 수익률로 2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세 전, 뭐 수수료 전이지만은 뭐 비용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나서라도 한 14% 정도는 충분히 지금 기록을 2번 정도 했고요. 뭐 꾸준히 보장하는 건 안 되지만 건물의 특성상 이제 그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을 이제 카사에서 해보신 분들은 재투자해야지라는 게 되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재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네.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가 돈이 엄청 많지 않으면 포트폴리오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대부분 못하죠. 근데 카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영끌 이렇게 6억 맞아요. 하지 말고 영끌에서 이제 영끌 하지 말고 아파트 한 채 어떻게 살려고 하는 하지 것보다 말고. 예, 좀 분산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분산해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자산들에도 투자할 수 있고 이게 주식이라든지 그 어떤 회사의 미래 가치가 아니고 이건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다 깨지고 있잖아요. 막 코인 깨져, 주식 깨져, 막 다 깨지고 지금 이제 저성장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간다고 하지. 그 다음에 저성장에 고물가에 막 가는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되게 추천하기를 실물 자산에 투자해라. 그럼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인데 맞습니다. 또 한편 저성장의 고물가로 가다가 보면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장사가 안 되고 네. 저성장이니까 네네. 그러면 건물이 월세를 못 내기 시작하면서 건물이 되게 싼 가격으로 내년쯤 쏟아지지 않을까 뭐 다 주워 들은 얘기예요. 저도 맞습니다. 뭐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년에 이렇게 되게 싸게 있을 때 딱 공모 들어오면 한 1년 동안 이렇게 해갖고 다시 경제 일어날 때 팔면 수익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대표님께서 굉장한 해안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 그런 것 사실은 같아요. 오히려 위기일 때 기회가 있다는 말도 있는 거고 지금 확실한 추세는 안전자산으로 많이 맞아요. 관심이 쏠리고 네네네. 그래요. 내가 특히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좀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내가 뭐 200% 300% 뻥튀기 한다는 생각보다도 안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느냐 5% 6% 7%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품을 찾아주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해칭 역할도 하는 거죠. 내가 주식만 투자하면은 사실은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는데 맞아. 당연히 부동산 하고 싶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끌을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영끌 안 해도 되네. 게다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다 전문가라고 하는 부동산이니까 이해도도 있는 거고. 그럼 카사 대표님으로서 네. 앞으로 2년, 3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꾸준히 우상향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상업?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2000년 이후로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금융위기도 한 2번 있었습니다. 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 그중에서 서울 오피스 빌딩은 매년 7%씩 상승했어요. 그냥 꾸준한 점진적인 우상향을 했었고 물론 당연히 모든 투자라는 것이 뭐 계속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부동산의 트렌드는 여전히 기회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도 요즘에 이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데 임차를 하고 있지만은 공실이 없습니다. 공실 많지 않아요? 정말 뭐 이거는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오피스 상권이 구성되어 있는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만 해도 없어서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주 우위의 시장의 형성이다라는 얘기를 임대차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매크로 레벨에서 요즘에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가치의 핵심은 임대차에서 나오는데 거기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살아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저는 이제 체감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물류센터 공모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요 데이터 센터랑 물류센터가 가장 핵심이라고 저기 또 다 주워 들었어요. 아유, 여기 아닙니다. 앉아 있다 네. 보면 들리는 말이 어찌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네. 그걸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고 물류센터도 네. 얼마 전에 했거든요. 와 이거 어디에 있는 천안에 있는 건물이고요. 지역 저희가 좋다. 사실 그 사이에 천안 좋다. 공모를 했습니다. 했어? 해가지고 이게 120억 원을 저희가 59분 만에 완판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물류센터가 굉장히 핫한데 그 이유가 뭐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나 이런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럼요. 다들 이렇게 배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부동산이 아무래도 필요로 하다 보니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야, 120원 규모의 물류센터 거의 청약률 100% 달하면서 다 끝났다. 그리고 여기 제가 또 이렇게 자료 보니까 네. 엄청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신 지 지금은 이제 18, 19, 20, 21, 22, 5년밖에 안 되셨는데 5년 차입니다. 예. 5년 차신데 투자도 되게 좋은 회사에서 투자를 되게 잘 받으셨어요. 또 네. 이 기사 읽으면서 너무 눈물 날 뻔했잖아. 아, IR을 몇백 번 했다고요? 불쌍해. 저 어떡하면 좋아. 몇 번 했어요? 이제 너무 셀 수 없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네. 그 투자자들 앞에서 IR 하는 거야? 아니면 밥 먹으면서 그냥 대충 얘기한 거 포함한 거 아니고 IR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정말 회의실에서 제대로 회사의 투자 목적으로 회사 소개를 하는 것을 IR이라 정의할 때 몇 번이나 했어요? 한 수백 번 했다고 써있대. 네, 주워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저희가 또 해외 투자자들도 이제 주주로 있다 보니까 또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IR도 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인간은 언제 받은 거예요? 18년에 시작을 했는데 인간은. 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은 저희가 그냥 사업화를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 금융위원회로부터 저희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인가를 금융업이니까. 맞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로서는 혁신적인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거에 해당되는 라이센스가 없을 때 정부에서 특례를 줘가지고 한번 시도해봐. 와디즈 같은 것도 그런 종류 아니에요? 와디즈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거기는 아마 증권형 투자 플랫폼으로 라이센스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저기는 네. 텀블벅 같은 거는. 텀블벅은 사실 증권업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런 게 왜 유사금융 그래서 왜 굉장히 코인 시장 같은 것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긴 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확실히 정부 인가를 받은 거죠. 저희는 누가 봐도 이거는 혁신금융 부동산에 서비스. 투자하는 거고 그렇지.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세금은 어떻게 될까? 뭐 그다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나? 아까 등기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권리 관계, 그다음에 유권 해석을 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오케이. 당국의 어떤 이제 인가 하에서 저희가 지금 감독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증권업 비슷해요? 금융업 안에 들어있는 업종 분류가 어떻게 돼요? 그것도 궁금하네. 뭐 당연히 저희는 핀테크 업체이고요. 핀테크 업체. 네, 근데 이제 투자 중개업이랑 네. 거래소에 대한 이제 특례를 받음으로써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2차 거래를 중개한다든지 그렇지. 시장을 그 다음에 또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부동산 증권을 판매하는 건데 맞아요. 그게 공모를 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만은 그거에 대한 예외 인정을 저희가 받은 거죠. 앞으로 뭐랄까요? 어떤 상업용 건물을 하시고 싶으세요? 한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오피스, 호텔, 물류센터 해봤지만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좀 뭔가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를 하는 리테일 공간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게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롯데백화점 건물을 올린다 이러면 이제 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 백화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고 거기서 실제로 내가 소비도 해보고 이제 그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평가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쉽게 뭔가 내 주변의 어떤 생활에서 와닿을 수 있는 매물들을 하면은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재밌잖아. 네, 와닿을 수 있을 이게 것 라이프 같아요. 스타일과 연결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론 이건 오피스 빌딩이지만 여의도 익스콘 벤처타워라는 건물을 3월 달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네, 네. 되게 재밌는 게 거기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 그 건물 알아. 그거 얼마나 국회의사당- 중요한지 알아요, 그런 게? 내가 가봤어. 막 이러니까 이제 중요하다니까. 맞습니다. 그게 참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특히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살아봤거나 내가 뭐 거기서 일을 해봤거나 내가 지나가는 동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로컬한 맛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동산만 한 30년 한 투자 열심히 하신 분 아는데 네. 그분의 투자의 철학은 눈에 보이는 곳에 살아. 눈에 안 보이는 곳 말고 내가 눈으로 봤던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눈으로 마사지하고 마음으로 마사지하면서 그 부동산이 큰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맞습니다. 사놓고 한 번도 5년 내내 한 번도 안 가보면 이 빛이 안 난다고 그 얘기도 또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하고요. 저희도 이제 론칭하기 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네.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송도 건물을 누가 많이 살까라고 볼 때 송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오케이. 일산 건물들 누가 살까 했더니 일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진짜 뜬금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의 어떤 물건이다 그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그 건물 좋아하고 굉장히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내가 어디에 생활하고에 따라서 애착이 있으실 거라 좀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앞으로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금융 투자가 아니고 실물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네네. 또 건물주 입장에서도 내 자산에 대한 어떤 자유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다 팔지 않으면 없어 뭐 이런 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부동산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방식이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IR 하세요. 네. 앞으로 3년 안에 어떤 게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직은 저희가 굉장히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정말 전 국민이 알 정도로 네.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걸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뭐 저희 바람이 있다면은 일단은 단순히 이렇게 뭐 한국에서만 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많은 참여자들이 해외에서도 나올 수 있는 좀 네. 글로벌하게 가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걸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카사 다운받아서 이거 하세요. 이거라기보다도 저는 지난 2018년에 창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세상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재밌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하나의 부분을 하시고 계셔서 구독자분들께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는 것, 그런 정신을 조금 같이 저도 배우고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다들 이렇게 금융 투자, 주식 투자에 다 지쳐 있는데 만약에 실물 경제가 투자하고 싶을 때는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하나 또 지금 듣기로는 건물을 가지신 분들도 내가 꼭 부동산이랑 친해서 거기랑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죠? 또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모셨는데 재밌었습니다. 어차피 저성장이라는 건 고성장으로 갈 준비잖아요. 어차피 네. 갈 거잖아요. 가려고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려가려고 올라가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려고 내려가는 중이니까 이게 다시 올라갔을 때 카사가 어떤 모습일지 엄청 궁금해요. 그때 한번 또 나오셔서 네. 뭐 지난 2년간 이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저희. 네. 또 다른 레벨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생각의 기술도 한번 보시고 이게 혁신의 기술도 한번 보시고 그걸 끌어가는 힘도 보시고 거기에서 내가 참여하면서 지금 이거는 막 투자를 하라고 제가 절대 종용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닌 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선에서 소액도 다 가능하죠. 5,000원부터 가나? 5,000원부터. 그러니까 재밌어. 이거 되게 재밌는 경제 생태계야. 뭐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잘 되실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